자, 그래서 이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되겠는데요. 대지 면적 33평에 총 66평이 만들어진 꼬마 빌딩, 구이동 FM 빌딩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축물을 좀 높게 보이기 위해서 가벽이라고 그러죠. 가벽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건물 끝까지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이런 작은 건축물이 이뻐야 또 매매도 잘 되고 또 임대도 잘 되기 때문에 최근에 건축주들도 상당히 좀 젊어졌고요. 또 디자인을 보는 눈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트렌드를 요즘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VIP 멤버십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분들은 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2022년 1학기는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해야 되고 또 건축사 사무소 운영을 또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자주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한 콘텐츠로 제 채널을 좀 운영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좀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설계 작품을 좀 많이 준공을 했고 또 현재 설계 작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꼬마 빌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구이동에 준공한 최근 빌딩인데요. 대지 면적 33평에 연면적 66평 되는 작은 꼬마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여러분께 좀 인사드리는데요. 그동안 제가 열심히 설계 작품을 하고 또 공사 현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다양한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이동 FM 빌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작품은 꼬마 빌딩인데요. 구이동 FM 빌딩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33평, 연면적 66평 되는 작은 꼬마 빌딩인데요. 제가 좀 다양한 건축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종종 꼬마 빌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이면서 디자인이 그래도 잘 된 그런 작품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구이동 FM 빌딩의 준공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건축물은 지상 5층 되는 그런 건축물인데요. 먼저 이 건축물을 보면은 대지 면적이 33평이지만 실제로 준공한 건축물을 보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심에서 짓는 전형적인 그러한 꼬마 빌딩인데요. 일조권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은 이 작은 땅에서 알차게 건축물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라임스톤과 깔끔하면서 또 외관이 또 군더더기 없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설계 개요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일정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계약을 2020년 11월 9일 날 설계 계약을 했고요. 건축 허가를 진행을 하고 건축 허가가 완료된 시점이 2021년 5월 17일입니다. 보통 한 4개월 정도면 나오는데 이 작품은 좀 다양하게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렇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 건축물 착공일은 2021년 7월 5일 날 착공을 했고요. 준공은 2022년 4월 1일 날 준공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이관용 주 오픈스케일 건축사 사무소가 설계를 했고요. 시공은 주식회사 미소종합건설이 시공을 했습니다. 설계 계약부터 준공까지 그 시간을 보니까 총 1년 5개월이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일정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계 계약부터 최종적으로 준공 완료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렸다. 통상 이 정도 건축물이면 1년 정도면 끝나는데요. 좀 다양한 작품 시도를 하다 보니까 5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 기간을 좀 따져보니까 10개월이 걸렸습니다. 10개월. 아무래도 좀 이런 정도의 건축물이면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건축주와 시공장 간의 그런 마감 재료라든가 다양한 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보통보다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명은 FM 빌딩이고요. 위치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 635-2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가 되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은 33평입니다. 아주 작은 그런 대지 면적인데요. 여기서 건축 면적은 건폐율 60%를 적용하면은 19.73평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 20평 정도 되는 그러한 건축 면적이 나왔고요. 연면적은 200%를 적용을 하면 66평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200%를 다 찾은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규모는 지상 5층이고요. 주 마감 재료는 라임스톤 그리고 컬러 강판을 마감을 했습니다. 주차 대수는 2대로 진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66평 정도 하려면은 주차 대수가 2대가 나왔고요. 용도는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의 근린 생활 시설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인데요. 여러분에게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사실 이제 이쪽이 정북쪽이다 보니까 이 635-2번지는 세 개의 대지와 다 접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좀 일조권을 많이 받는 땅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장점은 도로가 조금 좀 넓었다. 이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도로는 4m 도로가 아니고 6m 도로로 조금 넓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건너편 땅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6m 도로고요.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정리되게 되면은 대략 한 8m 정도 되는 좀 도로가 넓어질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심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일조권을 많이 받는 이 도심 속에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조권이 좀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 전의 현장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대략 6m 정도 되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 집이 바로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광진구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일대가 상당히 좀 오래된 건축물이 많았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년에서 50년 된 그런 옛날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입지해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반대편에서 본 사진인데요.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유사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상가가 있고요. 2층은 보통 주택이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의 옛날 모습이 되겠습니다. 왼쪽 집도 뭐 1층에 상가가 있고요. 바로 오른쪽 집도 상가가 있는 모습이 되겠고 2층에는 주인이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건축물이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계 측량한 사진을 좀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경계점인데요. 여기에 대문 이렇게 중심에 경계가 찍혔습니다. 옆집과의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붙어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 되겠고요. 광진구 보면은 이렇게 한 업자가 여러 집을 동시에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지 안에 공지가 없고요. 거의 담장도 없고 그 옆집의 벽이 바로 그냥 경계가 되는 그런 건축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부지의 경계도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건축물이 거의 붙어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철거하는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옆집하고 너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계 설치라든가 또 장비가 철거할 때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철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철거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좌측에 있는 건축물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오래된 그런 건축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 상부라든가 여기 하부 같은 부분도 사실 좀 오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 있는 이런 담장들도 이렇게 마감이 안 돼 있고 그냥 벽돌로 마감 처리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옆집의 이 담장과 이 건물의 입구 부분이 이렇게 이제 철거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대지의 오른편에 있는 그런 건축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 부분이라든지 이 하부 부분도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장을 좀 보면서 최대한 민원이라든가 주변의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공사하는데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좀 주의를 했었던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설계 주안점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은 대지 면적이 33평이다 보니까 건폐율 60%를 적용하게 되면은 건평이 20평이 나옵니다. 건축 면적이 20평이죠. 그러니까 좀 작은 건축물인데 보통 이런 꼬마 빌딩을 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한 평에서 1.5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하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5층까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임대라든지 사용하는 데 상당히 좀 유리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서 설계를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는 몇 인승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땅이 33평인데요. 과연 일조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4층과 5층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일조권을 반영을 하면서 맥시멈으로, 즉 법적으로 맥시멈으로 건축 면적을 뽑아낸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층의 면적과 주차장 방법에 따라서 1층의 면적 확보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들은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야만 1층의 면적을 최대한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주차 설계를 한 내용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디자인인데요. 사실 뭐 꼬마 빌딩이 대지 면적이 33평이다 보니까 작지만 크게 느끼게 하는 그런 건축물, 그리고 외관이라든가 공간 구성도 디자인적으로 많이 좀 배려한 그런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노력을 좀 했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이런 작은 건축물이 이뻐야 또 매매도 잘 되고 또 임대도 잘 되기 때문에 최근에 건축주들도 상당히 좀 젊어졌고요. 또 디자인을 보는 눈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트렌드를 요즘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면과 함께 어떻게 설계했는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평 땅이지만 4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 도면을 보시면요. 여기가 계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4인승인데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의 제일 작은 사이즈는 4인승입니다. 4인승. 그리고 이 제품은 티센크루프라는 엘리베이터를 적용을 했습니다. 티센크루프는 4인승이 나오는데요. 요즘 이제 이 브랜드 이름이 바뀌어서 TK 엘리베이터라고 좀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독일 제품인데요. 4인승 같은 경우는 다른 엘리베이터 제품이 나오지 않고 티센크루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안점을 보시면 이 계단의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수를 보시면은 770, 770입니다. 그래서 77cm로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2층부터 5층까지의 거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계단의 규정이 최소 60cm 이상을 지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꼬마 빌딩에서의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계단 사이즈를 여러분이 좀 줄여서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계단의 폭을 최소한으로 줄였고요. 뭐 60cm까지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사람이 오르락내리락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77cm 정도로 계단 설계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상당히 좀 계단실이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엘리베이터 이 부분이 이제 4인승 엘리베이터 모습이 되겠습니다. 4인승 엘리베이터 모습이 보이고 여기에 엘리베이터 측벽에 타일을 시공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준공 사진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1층은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와 이 실을 다 합해서 총 14.73평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평이 20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폐율 60%를 다 적용하게 되면 20평이 나오는데 왜 14.73평이 나왔느냐? 바로 주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 계획 2대다. 자, 주차가 한 대면은 1.49대로 계산해서 60.5평까지 우리가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66평이 나왔기 때문에요. 불가피하게 주차를 2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주차가 1번 주차, 2번 주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주차 같은 경우는 평행 주차입니다. 평행 주차. 평행 주차 같은 경우는 2m 바이 6m거든요. 그래서 2m 바이 6m.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도로가 4m를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가 조금 넓었기 때문에 평행 주차를 해서 앞쪽에다가 공간을 확보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각 주차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직각 주차가 모습이 되겠고요. 앞쪽이 6m를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대의 주차를 확보하고 1층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 피난 소화 통로 1.5m를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층부의 이 모습이 바로 여기까지 건축물이 돌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까지 다 합하면 건폐율 60%를 찾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층 면적이 좀 줄어들고요. 2층, 3층 부분은 60%를 다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의 총 면적은 14.73평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층, 3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8.91평입니다. 자,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를 다 포함을 해서 18.91평이 나왔고요. 자, 전용 면적은 1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은 바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1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이제 일조권을 떼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좀 떼는 부분이죠. 그래서 1.5m를 이격한 부분이 바로 일조권을 지켰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층, 3층은 건폐율 60%를 다 찾아서 맥시멈으로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작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도 2, 3층 부분은 잘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4층 평면도인데요. 4층부터는 일조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떼야 되는 거리가 거의 6m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이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외부에 베란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베란다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폴딩 도어를 설치를 하면서 베란다까지 좀 시원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4층 부분은 총 면적이 9.37평이 되겠습니다. 9.37평, 즉 계단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다 포함해서 9.37평이 되겠고요. 전용 면적은 6.16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조권을 많이 받는 땅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면적 각도를 할 때에 대지 면적이 33평이잖아요. 그리고 건축 면적이 20평입니다. 2층이 한 18평 정도, 19평 정도 나오는데요. 자, 4층 같은 경우는 일조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의 2, 3층 면적의 50% 정도밖에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18평 정도면 50%면 9평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조권을 많이 받는 땅들은요, 4층 면적이 3층 면적의 반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건축 면적의 반이 4층 부분이다. 즉 일조권을 많이 받는 땅은 4층부터 일조권을 받는데 3층 면적은 건폐율 60%를 다 찾아가잖아요. 3층 면적의 50% 정도만 계산을 한다면은 얼추 맞습니다. 제가 좀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께 면적 검토를 좀 말씀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4층이 일조권을 많이 받아서 면적이 총 9.37평이 나왔고요. 2, 3층 같은 경우는 18.91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8.91평에 50% 하게 되면 거의 9평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층 같은 경우가 9.37평,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실을 빼면 한 3평 정도를 빼면 전용 면적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6.16평이 되겠습니다. 자, 5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부 계단을 통해서 4층과 5층을 복층으로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올라오지 않고요. 계단도 이 일조권을 받아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층, 5층을 복층으로 구성을 해야만 5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5층까지 쓰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그래도 전용 면적 4평이 나왔기 때문에 4평이면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사무실 공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4평 정도를 찾기 위해서 내부 계단을 통해 가지고 4, 5층은 복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2평 정도가 빠지죠. 4층 면적이 전용 면적이 6평이었기 때문에 5층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2평 정도를 빼면 한 4평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면적 검토를 할 때에 일조권을 계산해서 이렇게 고려를 하고요. 5층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외부 베란다가 나왔습니다. 베란다가 나왔고요. 5층을 다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용적률 200%가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실내로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5층에 이렇게 베란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의 외부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 좋은 그런 공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략적으로 평면도를 좀 여러분에게 마치고 준공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준공된 모습이 되겠고요. 1층과 2층, 3층은 일조권 완화를 받아서 꽉 차진 내용이 되겠고요. 4층부터는 이렇게 베란다가 생기게 되고요. 5층 부분도 베란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폴딩 도어를 좀 설치를 했고요. 폴딩 도어로 설치를 하고 디자인적으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2층에서 약간 좀 셋백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건물의 이제 전경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일조권을 받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일조권을 받아서 경사지붕을 그래도 사용을 해서 내부를 좀 확장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 2층에 폴딩 도어, 4층에도 폴딩 도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4층에도 폴딩 도어를 설치를 해서 이 베란다를 좀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했습니다. 자, 주차장 모습을 보시면은 여기에 평행 주차 모습이 되겠습니다. 평행 주차 모습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직각 주차를 또 한 대 했기 때문에 주차를 한 대와 두 대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부분이 1층으로 들어가는 현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하늘에서 본 모습이 되겠는데요. 일조권을 받아서 이렇게 일조권 제약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4층은 이렇게 베란다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일조권을 받았기 때문에 계단 부분이 좀 줄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층에도 베란다가 만들어졌고, 5층의 이 경사지붕에도 이렇게 유리창을 만들어서 좀 특색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마감 재료가 칼라 강판이잖아요. 칼라 강판인데 칼라 강판 컬러도 좀 특이하게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건축주분이 패션을 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내용들은 직접 이런 컬러를 고르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조감도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5층에도 공간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축물을 좀 높게 보이기 위해서 가벽이라고 그러죠. 가벽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건물 끝까지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5층 부분은 여기서 거의 끝나죠. 5층 부분에 베란다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보면은 건물을 좀 높게 지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게 지어서 건축물을 좀 크게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을 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베란다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경사 지붕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도로변에서 본 모습이 되겠는데요. 주차장 모습이 되겠고요. 폴딩 도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삿짐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창문들이 슬라이드 창문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2층과 3층은 사다리차로 진행을 했고요.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경사벽을 만들어서 저층부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포인트를 주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시고요. 이게 이제 라임스톤인데요. 라임스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담백하고 좀 미색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부 공간은 건축주께서 직접 디자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 코드라든가 이 타일의 모습을 보시면 좀 특이한 모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수입제 타일인데요. 상당히 좀 고가의 타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실에서의 컬러 컨셉과 이 엘리베이터 벽의 타일만 좀 색다르게 선정을 해도 건축물의 공간이 특색이 나온다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고요. 계단실 외부에는 바로 이렇게 창문을 좀 크게 만들어서 좀 뷰를 시원하게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계단실 하게 되면 이제 벽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계단실에 창문을 크게 만들어서요, 상당히 좀 개방적인 그런 공간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4층 베란다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폴딩 도어입니다. 그래서 폴딩 도어를 열면 이렇게 공간을 시원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이런 조명 부분도 처리를 해서 야간에도 좀 특색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실외기 공간 같은 경우는 좀 후면으로 좀 빼서 자리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4층 내부 모습이 되겠는데요. 외부로 나가는 폴딩 도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쭉 열리게 되면은 시원하게 내부와 외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정면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픽스 창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픽스 유리창을 도입을 시켜서 좀 깔끔하면서도 개방감이 있고 좀 미니멀한 그런 내용을 잡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입니다. 내부 계단이고요. 복층으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5층을 가려면은 4층으로 들어와서 4, 5층을 복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4층에서 5층으로 올라오는 그런 계단의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5층 부분이 공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평 정도의 공간이 나왔고요. 외부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 바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5층 내부 모습이 되겠는데요. 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모습과 또 안전을 위해서 난간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경사 지붕에 만들어진 경사 창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서 이제 빛이 들어오고 건물이 높다 보니까 외부 뷰도 좋아서 이렇게 창문을 설치했고요.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5층의 베란다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뒤로 멀리 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망이 시원하게 열려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변의 건축물이 이제 낮기 때문에 최대한 좀 높게 지어서 이런 휴게 공간을 마련한 점이 하나의 좀 특색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5층 내부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창문으로 건물의 좌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경사 지붕에 만든 유리창, 즉 경사 유리창을 설치를 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런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또 시공을 할 때는 이런 경사 지붕의 창문은 아무래도 좀 하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를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만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4층 모습이 되겠는데요.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4층 부분에는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큰 창문과 환기창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은 5층 내부 모습이 되겠는데요. 5층에도 이렇게 상부에 픽스창을 도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층 베란다 모습이 되겠는데요. 5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꼬마 빌딩 이사는 어디로 합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삿짐을 나르기가 좀 쉽진 않죠. 계단폭도 좁고 엘리베이터도 아주 작기 때문에 이삿짐을 나르는데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삿짐 고려를 해서 2층, 3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드 창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다리차가 와서 이렇게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4층이나 5층은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베란다를 통해서 이삿짐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되겠는데요. 대지 면적 33평에 총 66평이 만들어진 꼬마 빌딩, 구이동 FM 빌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다이나믹한 이런 포인트 요소와 또 깔끔하게 건축물 마감을 하면서 또 전반적인 컨셉은 골드 컨셉을 여러분이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 컬러라든가 외부 컬러도 골드 컬러를 좀 도입을 했다. 이 부분은 이제 건축주의 기호사항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주분이 직접 이런 컬러 코드까지 같이 협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4월 1일 날 준공한 구이동 FM 빌딩을 좀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 꼬마 빌딩을 계획하신 분들은 좋은 자료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